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와 그리고 투자 의견에 변동이 있는 종목들로 증권사 리포트를 구성했습니다. 종목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상향 조정된 종목이 있습니다. BH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유지로는 LG이노텍, LG전자와 SBS, 효성중공업, 신규 종목으로 카카오뱅크가 의견이 나왔고요.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은 고려아연과 제이시스 메디컬, 두산밥켓, 삼성 SDS, 롯데정보통신과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입니다. 바로 BH고요. SK증권의 의견입니다. 매수 의견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선의 방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요.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5% 이상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의 출하량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하나의 내용으로는 아이폰입니다. 상위 모델, 그러니까 이 프로 모델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안전한 피신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카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선 주요 경쟁사가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BH의 점유율이 25%포인트로 늘어났다는 점을 좋게 봤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전방 상황이 좋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객사 내에서 이렇게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BH EVS를 통해서 차량용 무선 충전 패드 사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억 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주요 캐시카우를 갖고 있다는 걸 좋게 봤고요. 이미 5년 이상의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고려아연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의견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유지입니다. 목표 주가는 79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분기 최대 이익이 달성될 것이 유력하다. 제목은 좋은데요. 우선 목표 주가를 낮추는 이유는 글로벌 재련업체의 평균 PBR이 조정이 되면서 같이 고려아연도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우리 2분기와 관련된 전망은요, 매출액은 부합을 하고 영업이익은 4% 정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분기의 판매량 부진의 원인이 됐던 게 바로 물류 차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거의 다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신규로 차별된 아연 벤치마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번 실적부터 반영된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또 봐야 될 신사업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LG화학과 캠코의 리사이클 전구체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고려아연이 캠코 쪽에 3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 대상 자회사 K잼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해동박 생산 체제가 구축됐다는 것을 좋게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의견을 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유지, 목표 주가는 12,000원에서 1,500원으로 살짝 낮췄습니다.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제목을 보면 2분기 실적은 우선은 예상치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쪽의 매출은 견조하고 일본 쪽에서는 이연됐던 그런 매출이 6월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리니어지, 이게 바로 이제 신제품 이름인데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어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연 50%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올해 국내하고 일본에 600대 정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요, 두산밥켓 체크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삼성증권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55,000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제목은 너무 이른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는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미국 시장의 피크 아웃에서 촉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 회사가 두산밥켓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체결한 PRS 계약 관련된 오버행 우려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지게 되면서 지금 이러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쟁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 북미 소형 건설 장비 판매 역시 2달 연속 감소세라는 것 역시 감소세라는 것도 단점으로 봤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딜러 재고의 확충 수요와 ASP 인상 효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우려가 과하다라고 근거를 들고 있는 겁니다. 북미 지역의 고용과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지금 이런 우려 자체가 다소 성급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북미 최종 수용자들의 장비 구매가 둔화되더라도 이 두산 밥켓의 매출과 관련해서는 피크를 논하기에는 매우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러들의 재고 추적 수요와 판매 단가 인상 효과가 두산 밥켓의 외형 성장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반박을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증권사 유진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목표 주가는 43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제목은 쉬어가는 2분기입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은 1분기와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전망을 하회한다고 우선 밝혔고요. 간단하게 보면 연초에 이제 무료로 전환됐던 PC용 배틀그라운드는 계속해서 3분기부터는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부문에서 1분기 성수기였던 중국판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화평 정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출 감소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2분기 매출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도 얘기했습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 게임 이름이 되겠습니다. 12월 2일 날 출시가 될 것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 게임은 이제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매니아층이 뚜렷한 장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바이오 하자드, 그리고 미국 일렉트로닉 아츠의 데드 스페이스가 그런 게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매니아층이 뚜렷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아주 좋습니다. 200만 장, 1000만 장 이렇게 강하게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4분기 판매량, 이 신작은 100만 장, 그리고 내년 누적 판매량 500만 장을 추정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